여러분은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자식 걱정입니까? 돈 걱정입니까? 건강 걱정입니까? 70년을 살아보니 그 걱정들이 다 쓸데없다는 걸 아십니까? 평생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걱정했습니다. 자식 키울 때는 자식 걱정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걱정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걱정 중에 해결된 게 뭡니까?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여러분을 병들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잠 못 잡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행복할 시간을 버립니다. 이제 그만 걱정하십시오. 노년에는 걱정할 것도 없고 걱정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걱정만 버리십시오. 마음이 편해집니다. 남은 인생이 훨씬 가볍고 행복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자식 걱정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자식들 잘 되나 못 되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밤잠 설치며 자식 걱정합니까? 그 걱정 다 쓸데없습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40대, 50대 다 된 사람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섭이라고 싫어합니다. 걱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 씨, 73세 어르신의 깨달음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자식 걱정만 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하면 걱정했습니다. 망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이직한다고 하면 불안했습니다. 새 직장이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딸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이혼하면 어쩌나 고민했습니다. 손주들이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하면 속이 탔습니다. 대학을 못 가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김 씨는 걱정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위염도 생겼습니다.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잘만 삽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다니고, 딸도 결혼 생활 잘하고, 손주들도 잘 자랍니다.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걱정은 다 쓸데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 걱정과 상관없이 알아서 살아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만 스트레스 받고 건강만 해쳤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 씨는 자식 걱정을 멈췄습니다. 자식들이 무슨 일을 하든 응원만 했습니다. 조언은 구할 때만 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잠도 잘 오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지금 김 씨는 말합니다. 자식 걱정만큼 쓸데없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자식은 알아서 크고 알아서 산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십니까? 자식 인생 걱정하며 속 태우십니까? 그 걱정 당장 버리십시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삽니다. 실패해도 자기가 감당합니다. 성공해도 자기 덕분입니다. 부모 걱정과는 무관합니다. 걱정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해도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도 배움입니다. 실패해야 배웁니다. 부모가 막는다고 안 합니다.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집니다. 지켜보십시오. 믿으십시오. 자식이 힘들어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원래 힘듭니다. 힘든 걸 견디며 성장합니다. 부모가 대신 걱정해줘도 힘든 건 똑같습니다. 응원만 하십시오. 자식 결혼 생활도 간섭하지 마십시오.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합니다. 부모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혼하든 말든 자식들이 결정합니다. 걱정 말고 지켜만 보십시오. 손주 걱정도 그만하십시오. 손주는 자식들이 키웁니다.
성적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대학 못 가도 괜찮습니다. 손주 인생은 손주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자식 걱정하는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챙기십시오. 여러분 건강을 챙기십시오. 여러분 취미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식 걱정 버리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자식도 편해집니다. 자식 걱정은 노년에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두 번째, 남들 시선 걱정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우십니까? 이웃들 눈치 보십니까? 그 걱정 다 쓸데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 뭘 입든, 어디를 가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일하기도 바쁩니다. 남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 걱정하는 겁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이 씨, 75세 어르신의 통쾌한 해방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남들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옷 하나 사도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했습니다. 여행 가려고 해도 사치한다고 욕먹을까봐 망설였습니다. 혼자 식당에 가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혼자 밥 먹는 모습 창피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조용히만 지냈습니다. 목소리 높여 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춤추고 싶어도 못 췄습니다. 나이가 못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씨는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들 눈치 때문에 다 참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우울했습니다. 74세 생일날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 신경 안 쓰고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백화점에 갔습니다. 밝은 빨간색 점퍼를 샀습니다. 이웃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입고 싶었습니다. 혼자 식당에도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밥 먹기 바빴습니다.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댄스 학원에도 등록했습니다. 이웃들이 수군댔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춤을 추느냐고 비웃었습니다. 이 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 춤추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씨는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입고 싶은 옷 입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귀에 안 들어옵니다. 행복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남들 시선 의식하며 산 세월이 아깝다고 말합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다는 걸 진작 알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웃들 말이 무섭습니까? 친척들 욕 들을까봐 조심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남들은 여러분에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옷 잘못 입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실수해도 기억 안 합니다. 하루 지나면 다 잊습니다. 혼자 걱정하는 겁니다. 설령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 말 듣고 사십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밥 먹여줍니까? 용돈 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 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입고 싶은 옷 입으십시오. 밝은 색깔도 괜찮습니다. 멋진 옷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그런 거 없습니다. 70세에 빨간 옷 입으면 안 됩니까? 입으십시오. 혼자 다니십시오.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십시오. 창피한 게 아닙니다. 당당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춤추고 싶으면 추십시오. 노래 부르고 싶으면 부르십시오. 나이 들어서 못할 거 없습니다. 즐기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남들 말에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남들 시선은 환상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만 걱정하는 겁니다. 그 걱정 버리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남들 시선 걱정은 노년의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세 번째, 돈 부족 걱정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돈이 모자랄까봐 전전긍긍하십니까? 통장 잔고만 들여다보십니까? 그 걱정 다 쓸데없습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많지 않습니다. 밥 먹고, 병원 가고, 집에서 지내는 것뿐입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소하게 살면 됩니다. 돈 걱정하며 쓰지도 못하고 사는 게 더 문제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박 씨, 76세 어르신의 후회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돈 걱정만 했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매달 연금도 80만 원 들어왔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불안했습니다. 돈이 떨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 겁났습니다. 요양원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든다고 걱정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불안했습니다. 박 씨는 돈을 안 썼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돈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자고 해도 사양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새 옷도 안 샀습니다. 10년 된 옷만 입었습니다.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켰습니다. 전기세 아깝다고 선풍기만 틀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약하게 했습니다. 추워도 참았습니다. 약도 아껴 먹었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안 갔습니다. 박 씨는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치료를 안 받았습니다. 더 악화됐습니다. 75세에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못 걸었습니다. 자식들이 요양병원에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거절했습니다. 돈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식 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통장에는 1억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 푼도 안 썼습니다. 박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 돈으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건강도 챙길 걸 후회했습니다. 돈 걱정하느라 인생을 낭비했다고 자책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어도 쓸 수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떨어질까봐 두렵습니까? 통장 잔고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돈 아껴서 뭐 합니까? 못 쓰고 죽으면 그게 더 억울합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 충분합니다. 검소하게 살면 됩니다. 사치하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고 필요한 것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돈이 정말 떨어지면 그때 가서 걱정하십시오. 지금 미리 걱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불안해집니다. 건강만 해칩니다. 필요한 데는 쓰십시오. 건강 챙기는데 돈 아끼지 마십시오. 병원비는 꼭 쓰십시오. 약값도 아끼지 마십시오. 건강 잃으면 돈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맛있는 것도 드십시오. 좋은 음식 먹으십시오. 영양제도 드십시오. 몸이 받아줄 때 먹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못 먹습니다. 지금 드십시오. 여행도 가십시오. 가고 싶은 곳 가보십시오. 돈 아깝다고 참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가야 합니다. 나중에는 못 갑니다. 지금 가십시오. 친구들과 어울리십시오. 밥도 사고 차도 사십시오. 돈 아까워서 만남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소중합니다. 친구와의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모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번 돈입니다. 여러분이 쓸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 주려고 아끼지 마십시오. 지금 쓰십시오. 돈 부족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돈 걱정 버리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돈 부족 걱정은 노년의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네 번째,
죽음 걱정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언제 죽을까봐 두렵습니까? 밤마다 죽음 생각하며 불안해하십니까? 그 걱정 다 쓸데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 걱정하느라 살아있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오늘을 즐겨야 하는데 내일 걱정만 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최 씨, 77세 어르신의 극복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5년 전부터 죽음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언제 죽을까 걱정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최 씨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죽는 게 무서웠습니다. 혼자 죽으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으면 어쩌나 두려웠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죽음 생각에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 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여행 중에 죽으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갇혀 살았습니다. 최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는 게 무서웠습니다. 모순적이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걱정해봤자 소용없다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죽음 걱정하느라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최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죽음은 언젠가 온다고 인정했습니다. 걱정해도 막을 수 없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오늘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최 씨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여행도 갔습니다. 제주도도 갔고 부산도 갔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했습니다. 사진도 배우고 글도 썼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 씨는 행복합니다. 죽음 걱정을 버렸습니다. 언젠가 올 일이니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밤마다 죽음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죽음 걱정하는 시간에 살아있음을 즐기십시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닙니다. 인류가 다 겪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의 순리입니다. 죽음 걱정해도 안 옵니다. 걱정 안 해도 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오늘이 소중해집니다. 하고 싶은 거 하게 됩니다. 후회 없이 살게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말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언제 헤어질지 모릅니다. 유언장을 써두십시오. 장례 방법도 정해두십시오. 준비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준비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친구로 받아들이십시오. 언젠가 만날 친구입니다. 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죽음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지금을 즐기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죽음 걱정은 노년의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5번째, 과거 후회 걱정 그만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과거를 후회하며 사십니까?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한숨 쉬십니까? 그 걱정 다 쓸데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달려봤자 현재만 불행해집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시는 윤 씨, 74세 어르신의 해방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평생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 실패를 후회했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부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 교육도 후회했습니다. 더 엄하게 가르칠 걸 후회했습니다. 더 좋은 학교에 보낼 걸 후회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후회했습니다. 더 잘해줄 걸 후회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후회했습니다. 윤 씨는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살 텐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후회만 쌓였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혼자 과거를 곱씹었습니다. 자책했습니다. 73세 되던 해 윤 씨는 책을 읽었습니다. 명상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책에서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직 현재만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과거 후회하느라 현재를 낭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바꿀 수 없는 걸 후회해봤자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윤 씨는 과거를 놓아줬습니다. 후회를 멈췄습니다. 실패도 인정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납했습니다. 윤 씨는 현재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으니까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지금 윤 씨는 말합니다. 과거 후회는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바꿀 수 없는 걸 후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현재를 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과거를 후회하십니까?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한숨 쉬십니까? 그 시간에 지금을 즐기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타임머신은 없습니다.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때는 최선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잘못된 것 같아도 그때는 옳았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배움입니다. 실패했기에 성장했습니다. 실패 없이는 배울 수 없습니다. 실패를 후회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과거를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후회하지 말고 배우십시오. 같은 실수 안 하면 됩니다. 과거는 교사입니다. 가르침을 주는 존재입니다. 현재를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지났습니다. 오늘을 즐기십시오. 오늘 행복하십시오. 오늘 웃으십시오. 미래를 만드십시오.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하십시오. 앞을 보고 가십시오. 과거 후회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놓아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현재를 사십시오. 과거 후회 걱정은 노년의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70이 넘어서 가슴이 설레십니까? 누군가 생각하면 잠이 안 오십니까?
조심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노년의 사랑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재산을 잃습니다. 자식과 싸웁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외로움만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 사랑과 다릅니다. 70에 하는 사랑은 위험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속기 쉽습니다.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돈만 뜯기고 버림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름답다고만 합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 이유를 꼭 들으십시오. 사랑에 빠지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후회하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재산을 모두 잃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다가온다고 믿으십니까?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돈 때문입니다. 노년에 다가오는 이성은 대부분 목적이 있습니다. 재산이 목적입니다. 집이 목적입니다. 연금이 목적입니다. 사랑은 핑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립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조 씨, 72세 어르신의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3년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경로당에서 김 씨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65세였습니다. 상냥했습니다. 김 씨는 조 씨에게 잘해줬습니다. 밥도 해줬습니다. 빨래도 해줬습니다. 병원에도 같이 가줬습니다. 조 씨는 감동했습니다. 자식보다 더 챙겨줬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6개월 만에 김 씨가 제안했습니다.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망설였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애원했습니다. 외롭다고 같이 살자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김 씨가 변했습니다. 통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집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조 씨는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화를 냈습니다. 믿지 못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조 씨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김 씨는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샀습니다. 보석을 샀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조 씨의 돈으로 다 했습니다. 조 씨가 뭐라고 하면 싸웠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1년 후 김 씨가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이 공동 명의였습니다. 김 씨 동의 없이는 못 팔았습니다. 결국 김 씨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재산 분할을 원했습니다. 반반 나누자고 했습니다. 조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빼앗겼습니다. 김 씨는 돈 받고 사라졌습니다. 조 씨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진심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 사람이 재산 없는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노년에 다가오는 이성은 의심하십시오. 왜 여러분을 선택했는지 생각하십시오. 재산이 있으니까 다가온 겁니다. 돈이 없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통장을 절대 맡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됩니다. 결혼해도 따로 관리하십시오. 통장 맡기는 순간 끝입니다. 돈을 다 털립니다. 집 명의를 바꾸지 마십시오. 공동 명의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명예 바꾸면 집을 잃습니다. 쫓겨납니다. 거리에 나앉습니다. 재산 분할 각서를 쓰십시오. 결혼하더라도 재산 분할 안 한다는 각서를 받으십시오. 법적으로 보호받으십시오. 사랑한다면 이해해 줄 겁니다. 거부하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식들 말을 들으십시오.
자식들이 반대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식들 조언을 따르십시오. 큰 돈을 쓰지 마십시오. 선물도 적당히 하십시오. 여행 경비도 각자 내십시오. 돈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요구합니다. 결혼보다는 친구로 지내십시오. 법적으로 얽히지 마십시오. 친구 관계가 안전합니다.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재산을 노린 사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십시오. 사랑보다 재산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식들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이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식들은 격렬히 반대합니다. 가족이 파괴됩니다. 자식들은 새 배우자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노린다고 의심합니다. 아버지를 빼앗아 간다고 원망합니다. 평생 쌓은 부모 자식 관계가 무너집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박 씨, 74세 어르신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5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2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교회에서 송 씨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68세였습니다. 친절했습니다. 박 씨는 송 씨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산책도 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6개월 후 박 씨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송 씨와 사귄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재혼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딸은 울면서 항의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하는 거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산 목적이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설득했습니다. 외롭다고, 혼자 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외로우면 자식들이 자주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혼만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박 씨는 결국 송 씨와 결혼했습니다. 자식들 허락 없이 혼자 결정했습니다. 자식들은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집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자식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손주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들이 막았습니다. 가족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송 씨와 자식들 사이도 최악이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억지로 왔습니다. 송 씨를 무시했습니다. 인사도 안 받았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송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박 씨는 중간에서 괴로웠습니다. 결국 박 씨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재혼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잃었습니다. 손주들도 못 봤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재혼하지 말 걸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꿈 깨십시오. 자식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돌아가신 부모는 성역입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새 배우자는 침입자입니다. 적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재산 걱정을 합니다. 새 배우자에게 재산이 넘어갈까봐 두렵습니다. 자기들 몫이 줄어들까봐 불안합니다. 경제적 이유로도 반대합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더 반대합니다. 시댁이든 처가든 복잡해지는 걸 싫어합니다. 새 식구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부추깁니다. 더 강력하게 반대하게 만듭니다. 손주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할머니는 한 명인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어색합니다. 거부감을 느낍니다. 명절이 지옥이 됩니다. 다 같이 모일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분위기가 차갑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자식들과 연락이 끊깁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문자도 무시합니다.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단절됩니다. 외로워집니다. 병들어도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습니다. 새 배우자가 돌보라고 말합니다. 자식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플 때 가장 외롭습니다. 재혼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자식을 잃습니다. 손주를 잃습니다. 가족을 잃습니다. 재혼은 가족 파괴입니다. 신중하십시오. 세 번째, 건강을 망칩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면 건강해진다고 믿으십니까? 착각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스트레스입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사랑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다릅니다. 체력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상대방 맞춰주느라 무리합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심장에 무리가 옵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대구 동구에 사시는 김 씨, 73세 어르신의 충격적인 건강 악화 사례입니다. 김 씨는 2년 전 경로당에서 이 씨를 만났습니다. 67세 여성이었습니다. 활발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반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젊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운동했습니다. 무리하게 했습니다. 등산도 함께 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내색 안 했습니다. 젊은 척 했습니다. 이 씨는 춤을 좋아했습니다. 김 씨도 따라 배웠습니다.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관절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이 씨가 실망할까봐 참았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며 춤췄습니다. 밤에도 이 씨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전화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자 확인하느라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이 심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낮에 졸았습니다. 이 씨와 다투기도 했습니다. 오해가 생겼습니다. 김 씨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혈압이 올랐습니다. 약을 먹어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김 씨는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심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연애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이 나이에 연애는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다시 쓰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와 헤어졌습니다. 건강이 더 중요했습니다. 반신불수가 될 뻔했습니다. 연애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연애하느라 무리하고 계십니까? 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십니까? 위험합니다. 심장이 약해집니다. 설렘은 심장의 무리입니다.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협심증이 올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긴장하면 혈압이 오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더 오릅니다.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반신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옵니다. 상대방 생각에 잠을 못 잡니다. 전화 기다리느라 밤을 샙니다. 만성 피로가 옵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각종 질병에 노출됩니다. 무리하게 됩니다. 젊어 보이려고 무리합니다. 체력 안 되는데 억지로 합니다. 관절이 상합니다. 근육이 다칩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식사를 거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다투면 못 먹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집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건강이 악화됩니다. 약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데이트 때문에 바쁩니다. 약 먹는 걸 깜빡합니다. 만성질환이 악화됩니다. 합병증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사랑은 스트레스입니다. 기다림도 스트레스입니다. 질투도 스트레스입니다. 오해도 스트레스입니다. 이별도 스트레스입니다. 모든 게 스트레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사랑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연애하느라 건강 망치지 마십시오. 노년의 사랑은 건강의 적입니다. 네 번째,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나는 사람을 완전히 믿으십니까? 그 사람 과거를 아십니까? 속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조심하십시오. 노년을 노린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노년층은 사기의 주요 타깃입니다. 외롭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속기 쉽습니다. 사기꾼들은 이걸 압니다.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사랑한다고 속삭입니다. 믿으면 당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한 씨, 75세 어르신의 뼈아픈 사기 피해 사례입니다. 한 씨는 1년 전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했습니다. 거기서 정 씨라는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정 씨는 프로필에 63세라고 썼습니다. 사진이 젊어 보였습니다. 한 씨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글 잘 쓴다고 칭찬했습니다. 한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한 씨를 이해해 줬습니다. 외롭다는 말에 공감했습니다. 자기도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 후 정 씨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 씨는 설렜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정 씨는 사진보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친절했습니다. 한 씨를 챙겨줬습니다.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3개월 만에 정 씨가 고백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울었습니다. 한 씨는 고민했습니다. 정 씨가 애원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씨는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정 씨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 씨를 더욱 잘 대해줬습니다. 한 달 후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사업하는데 돈이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2천만 원을 더 줬습니다.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후 정 씨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문자도 무시했습니다. 카페에서도 탈퇴했습니다. 한 씨는 당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 씨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름도 거짓이었습니다. 나이도 거짓이었습니다. 여러 노인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이미 1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한 씨는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평생 저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을 믿으십니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을 의심하십니까? 한 씨처럼 당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로맨스 스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노년층을 타깃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접근합니다. 신뢰를 쌓습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받으면 사라집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인터넷 만남을 조심하십시오. 프로필은 다 거짓일 수 있습니다. 사진도 가짜입니다. 나이도 속입니다. 직업도 꾸며냅니다. 믿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친해지면 의심하십시오. 며칠 만에 사랑한다고 말하면 수상합니다. 이해심이 넘치면 의심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연기하는 겁니다. 돈 이야기 나오면 끝내십시오.
빌려달라고 하면 사기입니다. 투자하자고 하면 사기입니다. 급하다고 하면 사기입니다. 무조건 거절하십시오. 신상 정보를 주지 마십시오. 집 주소 알려주지 마십시오. 재산 규모 말하지 마십시오. 가족 정보 주지 마십시오. 악용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말하십시오. 친구에게 상담하십시오.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하십시오. 사기인지 확인받으십시오. 만남은 공개된 장소에서만 하십시오. 집에 초대하지 마십시오. 혼자 만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계약서 같은 거 절대 쓰지 마십시오. 보증 서지 마십시오. 명예 빌려주지 마십시오.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노년의 사랑은 사기의 온상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의심하고 또 의심하십시오. 사랑보다 재산이 중요합니다. 5번째, 결국 더 외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와 함께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착각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을 더 키웁니다. 사랑은 기대를 만듭니다. 상대방이 채워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혼자였을 때보다 더 외롭습니다. 이별하면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이 씨, 76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4년 전 부인을 잃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친구들도 있었고 취미도 있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살만 했습니다. 3년 전 이 씨는 최 씨를 만났습니다. 70세 여성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알게 됐습니다. 서로 의지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매일 만났습니다. 전화도 수시로 했습니다. 이 씨는 행복했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최 씨에게 의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밥 먹어도 최 씨에게 알렸습니다. 외출할 때도 최 씨와 함께 했습니다. 친구들도 안 만났습니다. 취미도 그만뒀습니다. 오직 최 씨만 있으면 됐습니다. 1년 후 최 씨가 변했습니다. 전화를 잘 안 받았습니다. 바쁘다고 만남을 미뤘습니다. 이 씨는 불안했습니다. 자꾸 확인했습니다. 최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너무 집착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2년 만에 최 씨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무너졌습니다. 애원했습니다. 최 씨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이 씨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울기만 했습니다. 최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매일 경로당 앞을 서성였습니다. 최 씨를 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멀어졌습니다. 이 씨가 최 씨만 만나느라 연락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서운해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사랑하기 전보다 100배 외로웠습니다. 이 씨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말 걸 후회합니다. 그냥 혼자 살 걸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별하면 견딜 자신 있으십니까? 노년의 사랑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의존하게 됩니다. 상대방 없이 못 삽니다. 혼자 있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친구들도 잃어버립니다. 취미도 포기합니다. 상대방이 전부가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별은 필연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 그렇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헤어집니다. 돈이 떨어지면 떠납니다. 실증 나면 버립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이별 후 회복이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다릅니다. 회복력이 없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평생 고통받습니다. 사별보다 이별이 더 힘듭니다. 배우자가 죽으면 슬프지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건 다릅니다.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자신을 원망합니다.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노년에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끝입니다. 다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이겨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채우십시오. 친구를 만드십시오. 취미를 가지십시오. 혼자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랑보다 우정이 낫습니다. 친구 관계로 지내십시오.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그게 안전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입니다. 더 큰 외로움을 만듭니다. 사랑하지 마십시오. 혼자 사는 법을 익히십시오.